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일전 시간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분양가격 자체는 사실 이미 앞서서 설명이 다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감정가격이 높게 잘 나왔어 하면서 기뻐했더니 조합 분양가도 높고, 내가 감정가격이 너무 박해 라고 했더니 조합 분양가도 뭐 괜찮게 적절하게 나오고, 결국 똑같다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비례를 100으로 맞추려고 했었을 때 일반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선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종전가격, 종후가격, 분모가, 분자값을 100으로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가격을 높였으면 조합 분양가도 높여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 투자자들은 별로 쟁점 사항이 없어요. 그냥 뭐 예상했었던 선에서 감정가격이 나왔고 예상했었던 선에서 분담 금액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이때 시점에서 쟁점으로 많이 떠오르면서 많이들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뭐 보니까 감정가격 너무 싸게 했니? 분담 금액이 너무 높니? 뭐 조합장이 너 뭐 해먹었지? 건설사랑 뭐 결탁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 화를 내고, 비대위도 이때 결성이 되면서 막 그냥 조합장을 몰아내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제가 많은 조합들을 한번 살펴보았었을 때 진짜 문제가 있는 조합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냥 평이하게 가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조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대위가 집권을 해서 조합장을 갈아엎고 났더니 그 비대위도 자기가 조합장이 되고 보니까 솔직히 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갈아엎어도 그놈이 되는, 그 나물이 그 밥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을 하는 조합들도 있으니까 너는 조합장의 편이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사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라 했었을 때 뭐 강북의 재개발 지역 평균 분담 금액이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뭐 여기서 좀 많다 싶으면 4억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조합이든 간에 그냥 분담 금액이 3억에서 4억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합당하다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우리 분담금은 뭐 5억이야 7억이야 이러면 살짝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요건들도 같이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비슷한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이 여기는 분담 금액이 3억이었는데 우리 지역만 분담 금액이 7억이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체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재개발 구역을 선택할 때부터 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담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은 데들은 통상 어디가 말이 많냐면 원주민 비율이 높은 곳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좀 이런 개념인 거죠. 원주민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린다. 왜 오래 걸린다라고 했나요? 그냥 그 재개발 원주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재개발이 솔직히 잘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동의를 해달래.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간은 이렇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분담 금액은 인당 3억씩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도장 찍어줄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현금 3억을 현찰로 딱 들고 있을까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계신 분들한테 돈 얘기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뭐하러 그렇게 해? 나 여기 뭐 그러면 돈 없으면 쫓겨나가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분담금 거의 없다, 내도 얼마 안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청사진,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걷어서 주었을 인가 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렇게 가다가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어떤 부분이냐, 제가 사업시행 인가에서 오래 걸리는 구역들이 어느 구역이라고 했나요? 인기가 너무 많은 지역, 좀 상급지, 막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냥 대충 하기보다는 퀄리티 높게 잘 짓자 라고 하는 곳들은 인허가 관계에서 마찰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관청이랑 인허가 관련해 충돌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했었던 약간 조금 덜 선호하던 지역들은 원주민 비율도 역시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업시행인가는 빨리 받아놓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외지인들이 꼭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게, 이 외지인들은 투자자로서 접근하다 보니까 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좀 이 정도는 감안했었던 금액이야, 일단 빨리빨리 가자 라고 하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주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좀 지연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정말 오래 걸렸었던 조합이 오히려 관리 처분 인가는 금방 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왜냐?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빨리 일단 관리 처분 인가 받고 빨리 이주 철거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가서 아파트 입주를 하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 빨리 가도 뒤에서 늦어지는 경우 있고, 앞에서 늦어져도 뒤에서 빨리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구역의 어떤 현황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요즘 현실과 조금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옛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분담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 재개발, 재건축, 더군다나 더 예전에 분양 경기도 안 좋았을 때도 분양하면서도 입주한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고 잘 나가는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조합원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꼭 지연된다?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조합원들도 이 똑같은 뉴타운인데 저 옆구역이 쟤네들이 원래 우리보다 입지가 좀 빠진 것 같았는데 야, 저기 아파트 들어서고 나니까 15억이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빨리빨리 하자, 분담금 뭐 3억 내도 에휴, 원래 이 조합장 저 나쁜 놈이 처음에 동의서 걷어달라 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3억 낸다 하더라도 완공되었을 때 자산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래, 그냥 뭐 에휴, 아쉽지만 그냥 가자 라고 하면서 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너무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의 쟁점 사항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통상 2년이다 라고 했었을 때, 아니 저기 조합은 훨씬 오래 걸렸는데 라고 하면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조합원들 간의 이해가 약간 좀 부족한다든가 통상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관리처분 인가 동의가 잘 안 나오는 경우, 혹은 두 번째, 진짜 지금 현재 분양 시기가 너무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굳이 지금 급하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자, 혹은 우리 재개발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하는 비대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을 때 지연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조합들의 이해도 괜찮을 때는 사실 이때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조합들은 많지 않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쌤의 욕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관리 처분 인가의 핵심 포인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간에 이제 동의만 있다라고 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시작하면 정말 여기서 답 없이 늘어지기도 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조합도 있겠지만, 막상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낮은 이해도로 인한 오해가 있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왜 이렇게 분담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 좀 더 투명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서 조합원들끼리서도 다른 재개발 조합은 어땠는지, 재건축 조합은 어땠는지 스터디들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상식선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일반 분양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비를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조합 운영비라든지 조합 집행부의 급여라든지 뭐 이러한 사항들, 자질구레한 뭐 추진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업비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진짜 쟁점은 언제냐면 이주 철거가 들어갈 때 금융비용이라든지 건축비가 70%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뭐 조합장이 뭐 급여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조합장 급여를 깎아야 된다, 뭐 대부분 뭐 좀 큰 조합 같은 경우는 뭐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조합장 월급 뭐 100만 원 깎아가지고 얼마나 아낄까요? 물론 하는 일도 없는데 많이 가져가면 아까운 거는 맞긴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은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하게끔, 좀 일을 더 잘하게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좀 제대로 된 급여를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거는 주요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일반 분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전에 뭐 다른 비용이 어떠니 뭐니, 물론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지출들이 나가는 것들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잘 쳐다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이주 철거 때 정말 키를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것까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